장사코치의 장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브랜드들이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그걸 선정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의 요소로 그 브랜드들을 체크를 한다면 아마 자기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자, 프랜차이즈를 체크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시스템. 쉽게 말해서 힘든가 힘들지 않은가. 두 번째, 수익률. 재료비가 얼마나 드느냐, 인건비가 얼마나 드느냐. 그 다음에 투자비용. 세 번째, 투자비용. 투자비용은 그 브랜드는 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진 브랜드인가 브랜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재구매율. 네 번째, 재구매율. 재구매는 손님이 계속 방문이 재구매가 이어질 아이템인지 이어지지 않은 아이템인지. 그 다음에 5번째, 지금 이 브랜드가 내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5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시스템, 수익률, 투자비용, 재구매율, 타이밍. 이 5가지는 이 요소만 가지고 모든 브랜드를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그라고 보시면 돼요. 이 5가지를 가지고 브랜드를 다 체크해 보시면 어떤 브랜드인지 장단점 다 파악이 될 겁니다. 이 5가지 요소를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 시스템은 왜 알아야 되느냐? 시스템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에서, 본사에서 물류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매장에서 손님이 나가기까지 시스템이 복잡한가 간단한가 요거예요. 본사에서 물건이 오는 것부터 손님한테 나가기까지, 본사에서 물건이 와서 창고에 가서 주방으로 가서 홀로 가잖아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단순화되어 있으면서 간단하게 되는가. 뭐 예를 들자면 요리를 하는데 뭐 재료를 붓고 끓이면 끝나는 게 있는가 하면 붓고 손으로 해줘야 되고 저어주고 온도 체크하고 뭐 시스템이 복잡하면 주방에서 주문이 한 5가지 동시에 여러 가지로 들어와 버리면 머리가 복잡하겠죠. 아주 간단하고 단일 메뉴가 나가는 아이템이면서 중독성이 강하다. 아주 좋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그것이 내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힘든가 힘들지 않는가, 그 포인트입니다. 힘들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포기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PC방 운영하시는 분인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려요. 근데 야간 알바가 계속 그만둬요. 그러면 야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게 되면 갑자기 11시에 전화 와요. 저녁 11시에 전화가 와서 자기 알바가 지금 안 나온다고. 그럼 자기가 가서 6시까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뭐 계속 한 달에 몇 번씩, 뭐 7일, 10일씩, 20일씩 반복해버리면 일이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팔고 다른 걸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이 힘들 것인가 힘들지 않은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물류 시스템, 시간 시스템, 인원 관리 시스템, 물류, 인원, 시간, 운영, 이 토탈적인 전체적인 흐름이 내가 힘들 것인가 힘들지 않을 것인가, 이거를 체크를 해 보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료비가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가, 인건비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가가 딱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재료비가 많이 드느냐. 내가 장사를 하는데 재료비가 많이 들고 인원이 많이 들면 남는 게 어때요? 작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을 따져봐야 되는데 수익률은 본사에서 물어보지 말고 매장 점주들을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점주들이 하는 말이 정답입니다. 본사에서는 기타 잡비나 부가세나 이런 것들 다 제외시키기 때문에 정확하게 장사해 보신 분한테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물어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기존 점주한테 물어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장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장사를 하는 기존 점주들한테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인건비는 몇 프로 들어가느냐. 재료비는 보통 40% 이상 되면 안 돼요. 인건비는 보통 20% 이상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재료비, 인건비는 그 포지션에서 20% 자기가 일하든 일하지 않든 인건비가 자기가 일한다고 치더라도 20% 이상 되면 안 되고, 자기가 일하지 않더라도, 일하지 않으면 그래도 조금 이제 틀리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일한다는 가정하에 20% 이상이 되면 안 돼요. 20%. 인건비는 20%, 재료비는 40%. 그 이상이 되면 안 돼요. 그 브랜드는 힘든 브랜드예요. 그렇지만 아주 폭발적인 이슈가 되면서 매출이 극대화되는 거라면 재료비가, 인건비가 좀 높더라도 매출이 워낙 높으면 수익이 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라면 또 예외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재료비가 40% 이상 되면 안 되고 인건비는 20% 이상 되면 안 돼요. 그 밑으로 나오는 브랜드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했던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뭐냐? 재료비가 36%냐, 37%냐, 아니면 40%냐, 41%냐,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차이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인건비가 15%냐, 18%냐, 21%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찍어보셔야 돼요. 17%와 21%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그냥 20% 미만에 무조건, 재료비가 40% 미만에 무조건 된다. 20% 미만이면 된다. 이 차이가 아니라 재료비가 20%는 많이 들어가는 거고 18%, 17%는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재료비 30% 들어가는, 인건비가 30% 들어가는 브랜드는 없어요. 재료비는 보통 뭐 45%, 50%는 거의 없어요. 브랜드를 만들지도 못하고. 40% 미만인데 35%냐, 40%냐 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하게 이게 재료비가 40%는 많다고 보시면 되고 37%, 36%다 그러면 작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40% 미만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포지션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힘듭니다. 사람 관리가. 그래서 인건비를 꼭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수익률은 정리하겠습니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이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재료비는 35%와 40%의 그 미세한 차이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결정하는 거고, 인건비는 18%, 17%냐, 21%냐, 20%냐 거기에 따라 좋고 많고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세한 디테일을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익률은 바로 재료비와 인건비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 요거를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투자 비용입니다. 5천만 원 있는 사람은 5천만 원에 맞는 아이템이 있고 5억이 있는 사람은 5억에 맞는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5억에 있는 사람이 15평 편의점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뭐 15평에 도장집을 하겠습니까? 5억 있는 사람이 15평에 도장 인쇄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리고 5천만 원 있는 사람이 100평에 할리스 커피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자, 자기 금액하고 맞는 브랜드를 정확하게 선정하셔야 돼요. 돈이 없으면 시스템이 좀 힘들고 자기가 좀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돈이 많으면 좀 덜 힘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금액에 있는 맞는 브랜드 중에서 선정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애매한 게 이런 거 5천과 5억은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나 저처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겠죠. 근데 1억 5천하고 2억 있어요. 그러면 브랜드 선정이 굉장히 갈등이 됩니다. 브랜드를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투자 금액에서 제일 중요한 비용이 차지하는 게 브랜드 비용은 거의 비슷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이 1층의 메인 자리에 들어가는 아이템인지 1층에 빠져도 매출이 잘 나오는 아이템인지. 돈이 없는 사람은 1층이 아닌 자리에도 매출이 1층이 좀 빠진 자리에도 매출이 잘 나오는 아이템을 선택해야 되고, 돈이 좀 있는 사람은 1층에서 좋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쉽게 말하면 자금이 부족하면 조금 빠진 자리에서 매출이 잘 나오는 브랜드를 선정하셔야 되고, 자금이 충분한 사람은 메인 상권에서 터지는 아이템, 메인 상권에서 밖에 안 터진, 메인 상권에 꼭 들어가야 되는 아이템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안정도가 높겠죠. 근데 빠진 자리에서 매출 잘 나오는 브랜드를 했다가는 안정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자기 금액하고 맞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기 투자 비용하고 맞는 아이템,
특히 자리 권리가 싼 자리에도 충분히 대박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을 돈이 없으신, 좀 부족하신 분은 해야 된다. 이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투자 비용. 투자 비용에 맞는 브랜드를 선택하라. 이게 바로 세 번째 체크 방법이에요. 그 브랜드가 좋은 자리에서 해야 되느냐, 나쁜 자리에서도 되느냐. 투자 비용은 거의 비슷해요.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투자 비용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좋은 자리에서만 터지는 아이템인가, 안 좋은 자리에서도 터지는 아이템인가.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한번 그 명태집이 바람이 불었는데 명태 가게가 막 우죽순으로 막 생겼어요. 지금은 약간 이제 뭐랄까 보합 좀 안정권으로 가고 있는데, 명태는 음식점이 많은 먹자라는 메인통에 들어가면 장사가 잘 안 돼요. 오히려 외곽에 차로 가다가 쑥 들어오는 외곽 있죠. 뭐 저 청평이나 남양주로 가다 보면 그 외곽 쪽에 명태집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템은 신사역 메인통의 권리보다 저렴하니까 그런 아이템이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 비용이 좋은 자리가 아닌데도 충분히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투자 비용이 약하신 분은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근데 투자 비용이 약한데 메인 자리에 대박나는 아이템을 선정해가지고 금액을 맞추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머리가 터지고 대출을 받아서 하다 보면 부담감이 크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투자 비용하고 딱 알맞는 브랜드를 선정하시는 겁니다. 투자 비용은 자리 권리하고 직결되어 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투자 비용이 좀 적으신 분은 자리 권리가 좀 안 좋은 자리에서도 대박이 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라. 투자 비용에 맞는 브랜드를 선정하라.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재구매율. 내가 선정하는 브랜드가 아까도 앞으로 이제 계속 이 부분 얘기 많이 할 텐데, 재구매율은 왜 중요하느냐? 내가 그 브랜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한 번 오고 매일 오고 매달 오고 1년마다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오시는 건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건가? 1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아이템인가? 아니면 오늘 먹고 땡인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슈니발렌 부셔먹는 과자 같은 경우 한 번 딱 먹고 부셔먹는 그 이벤트성 때문에 한 번 딱 먹고 두 번 다시 안 먹으니까 그 브랜드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재구매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스 떡볶이는 처음에 나왔을 때 한 번 먹고 정말 맛있다. 그래서 또 계속 반복해서 먹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브랜드가 오랫동안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구매율, 내가 선정하는 브랜드가 중독성이 있느냐, 재구매율이 계속 생기느냐,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올 것인가, 하루에 한 번씩 올 것인가, 1년마다 올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 브랜드의 수명이 결정나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반드시 재구매율이 확실하게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됩니다. 재구매율이 없는 아이템은, 이벤트성이 강한 아이템은 빨리 접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재구매율이 높은 아이템을 선정하라. 재구매율이 5년 갈지 10년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드셔보면 느낌이 옵니다. 재구매율이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 브랜드가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가 타이밍이 아닌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모든 브랜드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은 이렇습니다. 그 브랜드가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지금 매장이 50개 있는 브랜드인데 이걸 지금 들어가야 될 타이밍 맞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매장이 200개가 돼 있는데 지금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50개 들어갈 타이밍이 맞을 수도 있고 200개가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개 있는 매장이 지금 들어가야 될 타이밍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은 만약에 그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동네마다 다 생기는 브랜드, 아니면 예를 들어서 큰 레스토랑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2명의 객단가가 5만 원 이상 되는 이런 브랜드가 동네마다 들어올 수 있나요? 동네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주시 같은 생과일 주스는 누구나 남녀노소 먹고 가까이서 드실 수 있으니까 매출이 높죠. 동네에 들어와도. 그래서 동네마다 생기는 브랜드와 메인 명동이나 홍대나 메인 상권에만 생길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메인 상권에 생길 수 있는 아이템은 전국에 200개에서 400개 사이에 깔리는 게 아무리 많이 깔아도. 그리고 주시같이 동네마다 생길 수 있는 아이템은 전국에 800개에서 1000개를 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질문을 할 때 나한테 50개 매장인데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이 매장은 동네마다 다 들어가서 800개에서 1000개의 브랜드가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 50개 매장이 지금 깔려 있는데 들어가도 됩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그게 정답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대규모 전국에 100개밖에 안 들어가는 다 들어갈 수 없는 아이템이 있어요, 간혹. 근데 50개 매장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다면 들어가기가 애매하죠. 만약에 동네마다 들어가는 아이템은 동네마다 들어가는 아이템, 동네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주시 같은 동네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은 800개에서 1000개가 깔리고 큰 레스토랑, 옛날에 큰 레스토랑, 단가가 높은 레스토랑은 각 메인 상권에만 들어가니까 전국에 200개에서 400개 깔려요. 그 전국에 깔릴 수 있는 매장 대비 30% 미만일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적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선택하는 브랜드가 200개에서 전국에 400개 정도 깔릴 브랜드인데 지금 매장이 30%면 400개라고 가정했을 때 120개, 100개 미만일 때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800개에서 1000개 깔리는 거라면 250개 미만일 때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브랜드가 앞으로 매장이 깔릴 수 있는 전체 수의 30% 미만일 타이밍에 들어가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잘못하면 끝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바로 지금 내가 이 시스템, 수익률, 투자 비용, 재구매를 다 선택됐는데 이미 매장이 500개 이상 깔렸어. 너무 많이 깔렸어. 그러면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지금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아무리 좋아도 타이밍이 늦었으면 포기해야 됩니다. 모든 브랜드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는 이 중간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해먹고 또 다른 브랜드를 타고 또 이렇게 해먹고 이 내리는 이 템포에 있다가는 망할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는 항상 요 시점에 팔고 사고를 다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프를 가정했을 때, 그래프 이렇게 가정했을 때 요 시점에서 사고 팔고를 다 해야 돼요. 들어가는 타이밍은 30% 미만일 때 들어가야 돼요. 이 이상 되면 늦었어요. 30% 미만일 때 들어간 다음에 팔 때는 이 꼭지에서 파는 거예요. 타이밍. 아시겠죠? 자, 시스템, 수익률, 투자 비용, 재구매율, 타이밍. 이 5가지가 프랜차이즈, 모든 프랜차이즈를 체크하는 바로 중요한 핵심 지그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체크하는 방법을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장사 코치 장코치입니다.